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이슈죠. 낙태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리이다 또는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의사의 처방을 받느냐, 그리고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강간이라든지 정신장애, 정연병, 근친상간이라는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만 24시간 이내에 가능하고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인 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2년도에 동의 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다 라는 결정 이후로 지금 2017년도 5년 만입니다. 다시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종교계와 생명윤리단체에 있어서는 들에게 있어서는 낙태는 무조건 불법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지난 2012년도 판결 때는 4대 4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성향이 10명 중에 5명 정도는 찬성 쪽으로, 합헌 쪽이 아니고 이제 폐지하는 쪽이 맞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대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이번에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5년 만에 다시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합헌 결정이 날 수도 있겠지, 합헌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현재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답니다. 낙태죄 관련돼 가지고는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여성의 권리 또는 생명에 대한 침해 행위, 이런 어떤 좀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떠나서 여성 개인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구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전 낙태 문제라는 것이.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낙태 문제는 여성분들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 조 팀장 입장에서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낙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냥 반대다 이런 느낌을 떠나서 좀 다른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낙태죄가 최근에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낙태에 대한 개념 자체는 엄청 오래전인 기원 전부터 있었거든요. 예전 고대 로마법에서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았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 교리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데, 태아는 수태된 후 10주 이내에 인간의 영혼이 태아 속으로 들어가므로 그 이후부터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인간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고 영혼 입주서를 주장을 하면서부터 낙태는 죄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여성의 권리 이전에 종교단체에서 종교 반발을 많이 하는 게, 본인이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지만 낙태에 대한 것이 죄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된 게 그리스도 교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좀 황당하거든요. 저희가 모태 그리스도 교인 나라도 아닌데 이런 걸 따라서 종교단체들의 많은 반발을 사야 되고, 낙태를 하는 사람은 응징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죠. 낙태를 하게 되면 결국 후유증이 많고 심한 경우는 자살을 한다 하는데, 결국 그거는 낙태를 한 신체를 가진 여성 본인이 떠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영혼을 죽였다, 이런 좀. 사실 낙태 관련돼 가지고는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걱정이 되는 게, 예전에 그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정권 때 인구수를 갑자기 늘리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여자들이 낙태를 당연히 못하게 하고 일부러 임신을 이제 권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계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상당히 늘었으나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불황화가 돼가지고 사회에서 상당히 범죄 도시가 됐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낙태죄라는 것이 과연 낙태죄에 걸려서 낙태를 반드시 해야 되거나, 또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결정을 했을 때
이건 낙태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안 했을 경우에 그 모친이 그 모성이 과연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돼요. 2015년 8월에 생후 26개월 된 친아들을 살해해서 기소된 23살의 정모 씨가 있는데 애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배를 때린 뒤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했대요. 정말 심각하고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비슷한 사건이 2년 전에 공통점은 일단 못 살았어요. 생활고 그렇겠죠, 때문에 결국은 힘들어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애를 임신하고 덜컥 낳아버렸는데 2010년 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불법 인공 임신 중절 예발 종합 대책이 발표된 이후 태어났대요. 예전에는 그래도 몰래 낙태가 가능했는데 그 법이 발표되고 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법이 강력하게 딱 나와버리니까 어떤 이유를 대도 이제 낙태를 안 해주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분들이 그 이후에 낙태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애를 낳았는데 당연히 자기 자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를 챙길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죽이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낙태율과 범죄율의 상관관계가 되게 큰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973년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미국에서 한창 범죄도 많고 미국도 그 시대가 이제 어수선한 시기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범죄율을 낮출까 얘네를 이제 잡는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때 낙태 시술이 합법화가 돼서 그 합법화된 첫 해에만 75만 명의 여성들이 낙태를 했대요. 그때 낙태가 된 그 세대 때 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낙태가 된 애들은 안 태어났겠지만 낙태를 안 하고 정말 원해서 한 사람은 애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이제 10살, 20살이 됐을 때 범죄율이 거의 뭐 20-30% 감소했대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 낙태라는 게 크게 봤을 때 범죄율 감소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예,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이로스코프 같은 정신적인 뭔가가 있다 그래요. 모성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분도 자기가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아이를 뭐 믿고 좋고에 떠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 내가 이 친구를 낳고 잘 키우기가 자신이 없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뭔가 자신이 없는 것들은 끝까지 자신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또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코너는 낙태죄를 좀 반대한다, 뭐 이런 개념, 찬성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우려의 어떤 이슈를 좀 던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폐지한다라는 개념을 하는 거는 저는 국민들한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리더들, 아까 얘기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간 결단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결단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우리 조 팀장이 얘기했던 사례처럼 부작용보다 또 반대의 부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들이 나와서 제대로 키워지지 않고 그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다 수렴을 해서 어느 쪽이 옳다 나쁘다라는 것이 이제 뭐 10대, 뭐 8대2 또는 3대7 정도가 아니라 진짜 5대5다. 부작용도 오고 또 순기능도 오다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재판관들이라든지 리더들이 결정을 해줘야지 그 부분에서 결정을 못 해주면 어차피 그렇게 갈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나중에 뭐 7대3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5년 전보다는 좀 더 앞서 나가는 판결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예. 중요하죠, 정말. 개인적으로는 종교가 없기도 하지만 종교단체 때문에 휘둘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가 예전만큼 많은 신뢰를 못 받는 거겠죠? 그러고 종교는 본인들만 믿는 거고 그 단체에는 속한 사람들만 믿는 거지만 전도를 하라는 게 있어서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더 크게 봐서
어쨌든 이제 기독교에서 태아가 영혼이 있다고, 그러니까 낙태는 죄다 이렇게 해버린 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도 그게 과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말을 하신 걸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팀장의 얘기는 종교는 종교대로 개인의 영역으로 놔둬야지 사회에 뭔가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진보적인 부분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인터레스팅하고 괜찮다고 봅니다. 종교단체가 세금도 안 내고 사회적인 책임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데 개인적인 여성으로서 낳을 수 없는, 설령 능력이 돼도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 애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도 너무 안 좋아요. 일자리 구하는 건 당연히 힘들고 사회적인 시선도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거는 경제적 능력을 떠나서도 그분들이 키울 환경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혜택은 당연히 결혼을 안 했으니까 못 받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종교단체가 너무 큰 목소리를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안 그래도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하겠네요. 당연하죠. 현찰 박치기란 표현을 쓰잖아요. 일반 좀 동네 상가에서도. 근데 교회만큼 심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뭐 교회뿐만 아니고 뭐 모든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맞습니다. 뭐 방금 조 팀장이 얘기했듯이 사회적으로 뭔가 발언을 하려면 사회에 대한 어떤 의무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지금 한국이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입니다. 왜 1위일까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낙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임신이 됐다는 건데, 그 임신이 됐다는 건 피임을 잘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성교육이 정말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저는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쯤에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 성교육을 받았거든요. 저는 정말로 애가 어떻게 생긴지 몰랐어요. 부모님께서 좀 보수적인 것도 있었고. 근데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안 하진 않는데 남자랑 여자의 단면도 있죠. 그런 거 보여주고 되게 이론적인 설명들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좀 제대로 교육을 했다 하더라고요. 나름 피임 방법이나 그런 도구들 보여주면서. 근데 제가 울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솔직히 살짝 좋은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성교육 자체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뭐 학이 물어다 줬어 이 정도 수준? 아직 그 정도밖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성교육 제대로 해야 된다, 비현실적인 성교육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 일반인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잘 좀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배우고 있겠지, 또는 뭐 이런 정도의 수준. 그리고 또 사실 어떤 남자분들도 이제 성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자가 알아서 다 하겠지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로 간에 참 책임 있는 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위헌 관련돼서 그러니까 위헌 심판을 받을 법 조항이 형법 269조 1항과 형법 270조 1항이거든요. 형법 69조 1항은 산모에 관련된 조항이고, 그리고 형법 270조 1항은 이제 시술하는 의사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269조 1항은 1년 이하의 징역과 200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의사에 관련된 건 270조 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좀 더 죄가 좀 무겁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 판결이 유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고유예죠. 그러니까 낙태 시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죄를 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이제 선고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인정하는데 선고를 안 하는, 지금 이런 어떤 좀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판사들도 이 법이 이제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 이것 말고도 사실 많죠.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탑 10 안에 들고 여러 가지 뭐 수준이 상당히 좀 지금
높아진 상황인데 저는 낙태죄라는 어떤 개념을 단순히 여성 인권이라든지 또는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어떤 찬반 논란을 떠나서 이 낙태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낙태라는 것이 굳이 나라가 이것을 하지 마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조심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갈 정도로 스스로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책임질 수 없는 성숙한 시민이 아닌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낙태죄라는 것을 점진적으로는 이런 것을 국가가 이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또 스스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국민으로서 보여진다는 것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국가가 국민을 상당히 규율하는구나, 또 규율해야만 되는 그런 국민이구나라는 것도 그것도 질서가 잡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규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규제될 수 있구나, 사적 규제가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숙된 국민이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점진적으로 바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조 팀장 이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좀 있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됐을 때 판결로 이건 강간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낙태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근데 그 판결이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전에 태아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낙태를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특히 그런 부분만큼은 우선적으로 법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정 본부장의 직톡이었습니다.